오늘은 재활치료 Q&A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삼킴 장애, 연화 장애를 줄여줄 수 있는 이 재활치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의 또 다른 합병증입니다. 통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재활치료 알아봅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으로 계시는 서울대병원 이자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삼킴 장애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우리가 삼키는 동작이 정말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그 이외의 주요 합병증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뇌졸중의 합병증 중에 그 삼킴 장애가 기침이 없는 조용한 흡인을 일으켜서 증상이 없이도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합병증인 부종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뇌졸중 환자에게 통증이라든지 부종이 나타날까요? 크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그 뇌졸중 환자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가지 원인으로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졸중 부위가 뇌의 감각 영역에 걸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부종이나 색의 변화, 피부 색의 변화가 동반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맥혈전증 등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미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뇌의 다른 영역이 감각 기능을 이제 대체하면서 일부 보상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반대쪽에 비해서 한 80% 떨어진다든가 차이가 나는 상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이 너무 이상하거나 혹은 저림 감각이 심할 때는 그런 신경 통증에 관한 약을 복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한 합병증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걸 텐데요. 먼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네. 말이 이름이 복잡하고 긴데요. 보통 이제 만성 통증 이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통증으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런 건강 프로에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뇌졸중 후에도 통증 원인으로 그런 약간 불치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랑은 좀 다르지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원인은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래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추신경계, 그 뇌가 교란이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교감신경의 작용이나 감각의 신호의 길이 이제 꼬이면서 다친 부위가 없는데도 뭐에 맞은 것처럼 붓거나 붉어지거나 아프게 되고 뜨겁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제 환자나 뇌졸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불치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보다는 좀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검사해 보면 특별히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온도 차이가 조금 반대보다 난다 이런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증상으로 진단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이성 통증에 듣는 약인 흔히 말하는 그 항경련제, 진통제 종류로 통증을 조절해주고요. 즉 경구로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도 염증을 줄여주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동반된 부종이나 관절 통증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 관절이 아프다고 이제 가만히 놔두시면 점점 더 붓고 점점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딪히신 이력이 있거나 혹은 이제 골절이나 그런 손상인지는 제일 먼저 봐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자주 주물러 주면서 이제 감각을 좀 탈감작시키는 게 일종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러 주면서 탈감작시키거나 물리치료실이나 뜨거운 물 같은 데 담궈서 파라핀이나 뜨거운 물에 이제 찜질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교란이다 보니까 그렇게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찜질을 해주시는 게 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정맥혈전증이었거든요. 그 정맥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비가 심해서 침상에 오래 누워 있거나 많이 걷지 못했을 때 정맥의 혈전들이 그 정맥을 막으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혈관이 길고 가는 부분이 많고 심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에 잘 나타납니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혈전 등에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응고 성향이 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마비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피가 고여 있으면서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혈전이 폐동맥에 생기면서 그 폐동맥 혈전증의 2차적인 증상으로 하지의 정맥 혈전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의 정맥 혈전증이 있다. 이러면 혹시 폐에도 그 동맥에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폐동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붓는다든가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쑤신다든가 색깔이 좀 변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마비가 있어서 혹은 내 부모님이 마비가 있어서 많이 못 움직이셨는데 정맥 혈전증은 아닐까 의심해 보고 이제 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수치를 보면 이게 정맥 혈전증이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이제 스크리닝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필요시에는 CT를 찍어서 혈관 안에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합병증은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움직임과 운동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안 움직여서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이제 주물러 주면은 이제 통증이 호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치료나 물리치료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무르고 움직이고 마사지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기고 움직이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누워있는 그 기간에 3배의 기간을 들여야 근육이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가만히 계시면 근육이 급속도로 단백질이 마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뭐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호르몬 기능도 이상이 생겨서 또 염증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맥 혈전 같은 게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움직이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게 침상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특히나 이제 허벅지 같이 큰 근육 위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많아지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운동 방법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뇌졸중 환자의 재활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 원칙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뭐 두통이나 과도한 땀이나 그런 증상이 없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몸이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고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낙상의 위험이 높으니까 선 안전 후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인다든가 과도하게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벼운 근육통이나 약간의 피로는 사실 운동 후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제 관절을 움직이는 어떤 각도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통증 혹은 뭐 찢어지는 듯한 근육의 통증 같은 게 있으면 요거는 비정상적인 신호구나 싶어서 바로 운동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보고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간에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를 만나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여주시는 게 좋은데 운동은 뭐 걷기가 역시 좋겠죠? 그래서 크게는 뭐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유산소 쪽 운동과 이제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고정 자전거나 이제 걷기 운동이신데요. 뭐 한 번에 2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좋다는 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땀날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정 자전거 타고 힘이 좀 빠졌을 때 내려오면서 낙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전거 타고 나서 그 위에서 좀 숨을 고르신 다음에 이게 심장이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는 거를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원래부터 낙상의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 또는 스트레칭인데요. 마비된 쪽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건강한 쪽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비된 부위의 관절이 굳는 걸 막는 게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은 아무래도 매일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작당 10초에서 15초 정도 시행을 하시고 8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땡기니까 숨을 꾹 참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숨 참으시면 오히려 더 뭔가 혈압이 오르신다든가 이렇게 경직이 돼서 더 스트레칭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숨을 이렇게 쉬시는 게 쭉 뻗친 다음에 숨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시면 몸이 전체적으로 드러났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칭이 더 이제 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마비된 쪽의 팔, 어깨, 이제 네. 큰 관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어깨 높이까지 팔을 들어올리실 수 없는 근력이시다 하면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신 다음에 손에 깍지를 끼고 건강한 측으로 이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해서 팔을 올리려고 하시면 네. 팔보다는 목과 어깨 근육을 많이 쓰셔서 더 아프시기 때문에 네.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건강한 쪽에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네. 들어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력 운동은요? 네, 근력 운동 전에 하지 네네네. 스트레칭 하나 남았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강이 쪽이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종아리 근육이 네. 앞쪽에 막 정강이 뭉치고 근육과 그러잖아요. 종아리 근육이 이제 근육 크기가 비대칭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가장 잘 굳는 부분이 이 발목 정강이 이 근육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앞에 근육은 좀 가늘고 뒤쪽은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종아리 근육이다 보니까 네. 여기 단축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 흔히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이 수건 같은 거를 네. 이제 목에 걸듯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네. 그 발끝에 건 다음에 잡아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이게 굳었을 때는 나중에 걸을 때 또 보행이 안 예뻐지는 문제 혹은 낙상이 더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 힘이 없더라도 스트레칭은 꾸준히 어깨와 종아리는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건을 이렇게 걸고 네. 이 하지 쪽도 단련을 해주셔야 되고 어깨 관절도 이렇게 양손 깍지 끼고 쭉 펴시는 거 스트레칭 쭉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네요. 네. 이제 근력 운동은 주로 이제 건강한 쪽에 하시게 되는데 네. 보통은 무게를 조금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 근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시작은 작은 생수병 하나가 500g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굳이 덤벨 같은 거 사지 않으셔도 생수병 들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제 동작은 한 번에 8번에서 12번 반복하시는 걸로 3세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는 팔에 이제 저희 위팔 근육, 다리로 보면 이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게 네.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이제 몸 전체 근육량을 키우시기에도 좋고 네. 낙상을 예방하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힘이 더 세다 보니까 몸을 그렇죠. 버텨주는 힘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팔에는 이제 위쪽에는 앞쪽에 알통 이두박근과 이제 뒤쪽에 삼두박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박근은 흔히 알통 만들듯이 앞으로 네. 드시면 되고 흔히 근력 운동하면 네네. 생각하는 그 제일 동작이죠. 많이 하시는 생수통 동작이시죠. 드시고 이렇게 네.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거. 삼두박근 키우기에는 사실은 팔굽혀펴기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팔꿈치를 가장 높이 천정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네네. 팔을 저요하시 손들듯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팔꿈치 올린 다음에 덤벨이나 물통을 이렇게 저요하듯이 계속 이렇게 드시면 또 삼두박근 역시 키우는 구부렸다 운동이 폈다 되겠습니다. 하시고. 네. 네.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사두근이라 부르는 근육이 앞쪽 근육이고 네. 이제 대퇴이두근 혹은 뭐 햄스트링이라 부르는 쪽이 이제 뒤쪽 근육인데요. 네. 허벅지 뒤쪽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 다리 이 오금 부위에 수건을 까신 다음에 네. 이제 이 수건을 내가 무릎으로 내리 누른다 생각하고 누르시면 저절로 허벅지 앞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시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침상에 누워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네. 그게 좀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 그러면 이제 아랫다리의 무게로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좀 힘이 약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이시고요. 네. 이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운동은 좀 자세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제 하늘 보고 누우신 다음에 무릎을 세우시면 됩니다. 하늘 네.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시면 이제 엉덩이는 붙어 있고 발바닥 붙어 있고 무릎이 천장을 향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들어올리세요? 흔히 말하는 브릿지 운동이라고 네네네. 하는 운동인데요. 이제 그 운동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같이 키워주는 운동이라 저희가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분들한테도 딴 거 잘 못하시겠으면 이 운동만 많이 하시라 하면 훨씬 보행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시고 이제 보행의 우등생 같은 이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네네. 혹은 척추에 좀 예전에 뭐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척추에 무리가 가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력도 키우시고 스트레칭하시고 유산소 운동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낙상이 없으셔야 안전하시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운동들은 네. 구부리고 펴고 어떻게 네. 보면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펴고 하는 앞뒤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렇게 있는 근육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거는 근력을 내거나 이제 중력을 이기는 힘은 앞뒤 근육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넘어지실 때는 네. 옆으로 넘어지시는 경우, 그렇죠. 혹은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이럴 때는 좀 옆에 있는 잔 근육들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하실 방법은 의자를 앞에 두고 네. 의자의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신 다음에 무게 중심 이동을 이제 옆으로 하시는 겁니다. 양옆으로. 양옆으로.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제 한쪽 다리에 체중을 한 50% 실른다. 그러니까 반반 실으면 50%인데 거기서 네. 한 80%까지 조금 더 가는 거죠?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한쪽 다리를 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몸을 발보다 더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네. 다리의 벌림근이나 모음근을 좀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자를 붙잡고 조금씩 움직이시면 이게 이제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합병증부터 간단한 운동법까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운동을 하시면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되다 보니까 네. 몸에 여러 가지 잔 통증 같은 걸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막히는 혈관의 건강, 신경의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안전을 생각하시고 후 운동을 시행하시면 이런 합병증까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뇌졸중 환자에게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어요. 재활치료 Q&A 시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 전문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자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라디오 주치 이어갑니다.